예, 오늘은 스탁 데이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세무사님이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스탁 트레이드를 많이 하니까 어서 이야기 듣고 이제 데이 트레이드로 해서 세금보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데이 트레이드로 되려면 정말 일단은 우리 한인타운에서 데이 트레이더 서비스 해주는 일을 거의 할 대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스탁 트레이드, 인베스터로 트레이드 하는 걸 대부분 세금 보를 거의 99%다 그렇게 하죠. 처리하는 게. 그래서 혹시라도, 어서 주소든 이야기가 아니고 데이 트레이드로 세금 해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세무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베스터하고 트레이더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통상적으로 인베스터로 우리가 세금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투자 목적으로 하니까 인베스터로. 그래서 인베스터에 해당되면은 스케일 D라는 걸 작성해요. 스케일 D. 스케일 D 한번 열을게요. 이 스케일 D에서 숏텀대로 묶고 롱텀대로 묶어요. 이 숏텀 롱텀이라는 게 1년 이상, 1년 이하죠. 아시는 것처럼. 근데 롱텀에 해당되면은 다 짬뽕해서 롱텀에 해당되면 세율이 제로부터 시작해서 20%까지 누진세로 적용되죠. 맥시멈 20%까지. 일반 세율은 10%부터 시작해서 37%까지 누진세가 적용되잖아요. 근데 롱텀 캐피털 게인에 한해서는 세율이 제로부터 20%까지, 맥시멈 20%까지 안 매긴다고. 좋죠.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근데 롱텀만 그래요. 숏텀 캐피털 게인이 발생했다. 이 숏텀이 다 해서 캐피털 게인이다. 일반적인 10%부터 37%까지 일반 소득이 적용되고요. 자, 짬뽕에서 로스더라. 로스를 숏텀, 롱텀 다 짬뽕해서 로스면은 공제 제한이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3,000불까지만, 3,000불까지만. 세프레트 하면 1,500불까지. 일반 소득과는 3,000불까지밖에 없는데 나머지 넘어가고. 그러니까 롱텀 캐피털 게인에 대해 혜택이 있는데 로스에 해당된다. 뭐 저기 숏텀 게인이다 그러면 별 혜택이 없는 거고, 일반 소득 똑같이 적용되고. 또 로스 났다 하면 오히려 안 좋죠. 제한이 3,000불밖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 소득과 3,000불까지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캐리오버에서 다른 연도에 캐피털 게인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공제하게 되고, 없으면 다음 연도 3,000불까지밖에 공제 못 받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인베스트라고요. 인베스트인 경우는 그렇게 세금보를 하죠. 다시 나가서 그 전에 이제 8949라는 꼼에다가 디테일하게 나열을 해가지고 주식거래 내역을 다 나열을 해서 서브토럴이 스케일 D로 간단 말이에요. 서브토럴이 스케일, 아까 봤던 스케일 D로 가게 되죠. 대부분 이 두 폼을 작성하게 되죠. 근데 이제 트레이드에 해당되는 딜러는 이제 남을 위해서 거래해주는 딜러고, 뭐 신경 쓰지 마시고, 트레이드에 해당되면은 세금 보고를 스케일 C에 난다고. 자기 사업하는 것처럼. 그래서 롱텀 캐피털 게인에 대한 세율, 낮은 세율 그런 적용 안 되고 일반 세율이 다 적용되는 거죠. 또 손해가 나도 3,000불 그런 제한이 없이 다 공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된 주식 거래 관련된 사업에 발생한 비용도 바로 스케줄 C에서 비용 처리하고. 스케줄 C를 한번 열어볼게요. 스케줄 C가 개인 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 그래서 그냥 비용 처리하고 좀 팔았던 거 원가 코스트 썰 처리해서. 근데 단 예외적으로 스케줄 C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다 스케줄 SE를 작성해서 사회보장세를 내는데, 이 트레이딩 시큐리티는 스케줄 C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세 안 낸다는 것이 하나의 또 유리한 점이죠. 그리고 또 유리한 점이 비용 처리를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롱텀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용이 많아 났을 때 비용 처리할 수 있고, 손해 났을 때도 손해를 3,000불까지 제한 안 받고 다 공제할 수 있거든요. 트레이드에 해당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3,000불에 대한 제한 적용이 안 되거든요. 다 손실을 다른 군가 공제하거든요. 단 롱통 캡터 게인의 혜택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던 워시 세일이라는 것도 적용이 안 돼요. 트레이드는 워시 세일에도 적용이 안 되고요. 이 트레이드에 해당되면 마크 투 마켓 일렉션을 해가지고 연도 말에 가지고 있던 스탁을 연도 말에 마켓 빌려 팔았던 것처럼 손익을 보고한다고. 4797에다가 중간에 사고 팔았던 것은 스케줄시에다 보고하고 연도 말에 가지고 있던 스탁의 원가하고 그 당시에 페어마켓 빌 비교해서 판 걸로 해서 4797에다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마크 마켓 일렉션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트레이드로서 세금보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트레이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국세청에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이 폼 섹션 475 규정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별도의 신청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세금 보고서에 어떻게 하는 겁니다. 스테이트먼트 이런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 1번부터 2번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올해 말고 전년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내가 트레이더로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2019년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연장 포함하지 말고 그때까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승인이 안 돼요. 거의. 굉장히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트레이드로 승인 받게 되면은 다시 인베스트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국세청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또 왔다 갔다 못해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가 되려고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라면 대기가 승인받기가 힘들거든요. 볼게요. 어떤 게 필요한지. 이것은 뭐 데일리 마켓 무브먼트를 통해서 프로핏을 찾는 거라 했고 뭐 이자나 배당받는 건 캐피털 어프리시에이션이 아니고 액티비티가 상당해야 되는데 보통 하루에 한 4-5번 계속해서 컨티뉴어스리 매일 레귤러리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도 서브센셜 여기 나중에 딴 데서 나오겠지만 상당히 해야 돼요. 뭐 몇천불 몇만불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국세청에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몇 밀리언 이상을 거래가 이루어져야 뭐 국세청 인정이 되는 거고 마치 비즈니스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빌려가지고 쉽게 국세청 인정받으려면 사무실 빌려서 사무실에 컴퓨터 시스템 다 깔아가지고 분석기도 깔고 마치 비즈니스처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내 메인 잡이 있는데 뭐 파트타임으로 저녁에 저녁은 안 되겠네. 오전 아침 LA 같은 경우는 새벽 6시 반부터 주식 거래를 하니까 6시 반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한두 시간 이렇게 막 했다는데 그런 게 트레이더 인정받지 못해요. 물론 파트타임 있다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파트타임을 한다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파트타임 잡이 거의 메인 잡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번 돈이 생활비를 창출할 수 있는 인컴이어야 돼. 거의 그 스탁 트레이드로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메인 잡이야 거의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딴 것을 좀 보면은 이 승인 이야기 신청서 나중에 공부하고 계실 분들은 더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이 국세청 사이트
이 제목으로 검색해 보면 되죠. 그리고 일렉션 하고 또 뭐 또 해야 되느냐? 폼 312라는 데 가서 이걸로 신청을 해야 돼요. 또 어카운팅 메소드 체인지 했다고. 스페셜 룰 포 트레이더 인시큐리티 이걸로 바꿨다고 선택을 해야 된다. 복잡하죠? 우리 회계사 쪽에서 할 일도. 일단 선택하고 이 신청서 내야 되고 미리 또 해야 되고 승인 받아야 되고 손님이 당장 가셔도 올해부터 2019년 세금보고 하면서 2019년 이거 트레이딩 시큐리티를 해주세요 하면 보단 안 된다고 그 전에 했었어야죠. 좀 더 확실히 인정받으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빌딩에서 사무실을 렌트해가지고 쉽게 시스템 깔고 또 회사를 LLC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또 브로커 어카운트도 그 어카운트 투자하는 어카운트 따로 또 이 데일리 트레이딩 하는 그런 브로커 어카운트 따로 두고 이렇게 비즈니스처럼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판례 가지고 여기 이야기 트레이드가 되게 한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와 있는데 트레이딩이 상당해야 된다. 굉장히 횟수가 많아야 되고 넘버 오브 트레이드 뭐 이렇게 몇 번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천 번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한 4-5번 정도 전문들은 하는 이야기 하루에 지속적으로 거래량도 뭐 이 정도 밀리언 단위는 돼야 되는 거죠. spend substantial amount time을 거의 거기에 매달려서 해야 되는 거고 this is full-time occupation이라 트레이딩 하는 것이 high number of trade를 해야 돼. 그래서 베네핏이 뭐냐 스케일시를 작성해서 뭐 바로 스케일시에도 비용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잘 설명하시는 미국 분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정을 좀 하고 칸을 트레이딩 시큐리티 스테이터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아까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마켓 부분을 통해서 프로핏을 추구하는 거고 서브스텐셜 트레이딩 액티비티하고 트레이딩 액티비티 상당해야 되고 인컴도 서브스텐셜 상당해야 된다. 거기서 발생 인컴이 몇 푼 번 것이 아니라 생활비 쓸 수 있을 정도로 벌어야 된다. 서브스텐셜 인컴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냥 며칠 가지고 다 팔고 하는 거고 생활비 거기다 의존해야 된다. 거기서 나온 인컴 가지고 정말 비즈니스처럼 운영을 해야 돼요. 취미가 아니고 상당한 타임을 데디케이트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한번 이번 말로 한번 들어볼게요. Here are some of the guidelines. I tried to make this a little bit bigger and in blue because we could get lost. Anything you do with taxes, you can get lost in the tax code. And you'll see here a couple slides later some of the things I've copied and pasted and I cited, don't worry. All right. So you seek profit from daily market moves. Okay, that sounds simple enough. It's pretty gray, it's pretty esoteric. But you seek profit from daily market moves. Substantial trading activity.
Now, most of you go, well, great, so far, so good. I meet both of those requirements. This is where many of you will fail. Income. Substantial trading activity and income. Most of your income has to come from trading. Igniting means the first or second bar of the move. And it says right next to it, this is very important. So it wasn't like this is a passing comment. Let's talk about some of the benefits. I've talked about some of the negatives. Let's talk about some like a business. I always tell you guys, treat it like a business. Most of you don't. Also, the amount of for the IRS to deem you trader in security status. This is where most of you will fail. You'll fall on your face. And even if you make 100 grand a year, if you make igniting means the first or second bar of the move. And it says right next to it, this is very important. So it wasn't like this is a passing comment. It says this is very in status, which eliminates the $3,000 loss limitation, or eliminates the wash rule, and it converts short-term, and this is the key, it converts short-term capital gains to ordinary income. This generally speaking, is better for you because of the write-offs. All right? Short-term capital gains, just so you guys know, for those of you that aren't aware, not long-term, short-term, which is what traders would have, short-term capital gains are always taxed at ordinary income. Okay? Short-term capital gains are always taxed at ordinary income. Somebody is asking the question, do you have to apply for trader in securities? Yes, you do. You have to elect it and tell the IRS, I would like to be a trader in security status, and they will let you know whether or not they agree with you. Most people get denied. I can't remember what the exact statistic was that I read on the website, but it's high. Like 3/4 or more get denied. Okay? And we'll talk about some of the definitions of that. But I want to talk about the converts capital gains to ordinary income a little bit later. Okay? We'll talk about that in a couple more slides. All right? So here are some of the guidelines. I tried to make this a little bit bigger and in blue because we could get lost. If anything you do with taxes, you can get lost in the tax code. And you'll see here a couple slides later some of the things I've copied and pasted, and I cited, don't worry. All right? So you seek profit from daily market moves. Okay, that sounds simple enough. It's pretty gray, it's pretty esoteric. But you seek profit from daily market moves. Substantial trading activity. Now, most of you go, well, great, so far, so good. I meet both of those requirements. This is where many of you will fail. Income. Substantial trading activity and income. Most of your income has to come from trading for the IRS to deem you trader in security status. This is where most of you will fail. You'll fall on your face. And even if you make 100 grand a year, if you make 500,000 at your normal job, 100 grand is not substantial enough for the IRS. But if you make $100,000 a year trading, but you make $52,000 at Circle K, one, I don't know why you'd still be working at Circle K, but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If you made 50 grand at your day job and 100,000 trading, the IRS would look at you and go, you know what? Most of your profitability is coming from this activity. Okay? However, if you work at Circle K and make 52 grand a year, do managers even make that at Circle K? Anyway, and then you make $13,000 a year in trading, and you trade every morning because you live in California and you're at the second shift at Circle K, and you trade and you make 13 grand a year. Not terrible. You make $1,000 a month, $1,200 a month. No, you will likely, I can't speak for the IRS, I'm telling you, likely you will be denied trader in security status because most of your income is not derived from trading. Okay? Also, short-term holding periods. They want to see you in and out of positions in hours, minutes, maybe a day or two here and there. Okay? You are trading for income, not trading for supplementary income. Okay? So in order to qualify as a Schedule C trader in securities, a taxpayer is generally required to rely on trading activity as a primary, not secondary, primary source of income and meet meticulous record-keeping standards. Most of you are just like, all right, I'm done. This conversation's over. I'm logging out. Most of you will not qualify for this. Okay? You must pursue the trading activity in a business-like manner, which means what? Record keeping, as it says,
not just record keeping, but office keeping, even using your car when you drive to a seminar or education. You have to treat it like a business. I always tell you guys, treat it like a business. Most of you don't. Also, the amount of time you dedicate to this matters, but it matters in comparison to what other activities you're doing, and I'm not talking about golf. So for example, if you trade 4 hours a day, but you work 2 hours a day at Circle K, well, substantially, you're working more as a trader than you are at Circle K. But if you work 8 hours a day at Circle K and 2 hours a day as a trader, you better have way more income coming from trading than Circle K, because substantially your activity is Circle K and not trading. I don't know why I got caught on Circle K, but you get the point. So you guys can see these guidelines are not easy. And this is why I'm telling you, the vast majority of new traders who are the ones asking this question, I find fascinating why I've put this lecture off for 5 years, is because of this very thing. If you're not making money,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1, you're not making money, so you're not going to be taxed. 2, you're not making enough money to be called substantial income. Therefore, you wouldn't be classified in this bracket anyway. Okay? But before you log off, I have a bit more to talk about. Okay? So, excuse me. This is right off of traderstatus.com. I copy and pasted this in full fairness right off of traderstatus.com, and there is the link to it if you want to copy and paste that. Okay? A trader purchases and sells security frequently to catch the daily market moves. A trader's profits are derived through direct management of purchasing and selling. What this means is you don't have somebody managing your account. You don't have a professional who is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managing your account, okay? A trader does not perform merchandising functions or any service that need to be compensated, does not have customers, okay? A trader engages in continuous volume and magnitude of purchases and sales. I'm just reading this. You guys can read it yourself if you want. The amount of time spent on trading is important to trader status, okay? So frequency, extent, and regularity of your activity matters. Okay, it matters. And you can't take too much time off. So if you take 6 months off and go to Fiji because you made so much money in the first 6 months, the government might, I'm not saying they will, they might say, well, that's not continuous trading. You took 6 months off. Okay? Well, I don't know. They might say yes because you made so much money, but they might say no. I'm leaning on they're going to say no, you took too much time off. Take a couple trades while you're in Fiji is what I'm trying to tell you. Okay? And as it says here in bold, it's the primary source of income. All right? 이번 설명처럼 이렇게 특별한 가이드라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코트에서 딱 결정이라는 많은 코트 케이스들이죠. 그만큼 다툼이 많은 거고 따라서 트레이더 인 시큐리티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더 좀 들어볼게요. Okay, I'm not going to spend much more time on this. Okay? All right. More definitions. I'm not going to spend much time. Must seek profit from daily market moves. Notice this is all the same stuff I've already talked about. But again, different court cases, different activities, different times people have challenged the IRS and lost. Okay? You can get it, traderstatus.com. Traderstatus.com. Okay? Is the purpose of the activity to make a profit? Do you participate in your activity just for fun? Now, remember, you might think it's serious. The government might look at it and go, you're not that serious. You just mess around 2 days a week. All right? Think about what I'm saying. It has to be significantly pursued and profitability has to be substantial. Do you depend on trader income from the activity of trading? If so, you have a far better chance. If not, you don't. Okay? Are you trading, meaning are you changing your methodology? Are you making meaningful adjustments to help improve your trading? That's a benefit. If not, the IRS might go, right? So again, I can't speak for the IRS, guys, but I'm just trying to tell you, it's a challenge to get designated as a trader security status trader. It's a challenge, okay?
An activity is presumed carried on for profit if it makes a profit in at least 3 of the last 5 tax years, including the current year, or at least 2 of the last 7. So they're not saying you have to make money every year. They're saying you have to make money most of the time. Okay? Most of the time. Okay? Now, let's talk about some of the benefits. I've talked about some of the negatives. Let's talk about some of the benefits of actually being designated trader tax status, right? You can write off a lot of things. Subscriptions and publications like the Live Traders Chat Room, Swing Trading Newsletter. Let's say you subscribe to Trade Ideas or FinViz for scanning software. That's a business expense, assuming you are designated trader in tax status, right? Internet, telephone expenses, part of your business, right? Trading system expenses, monitors, your PC, your printer, office stuff like paper, pens, pencils. You laugh, but stuff might add up. Okay, seminars, whether you're taking professional trading strategies, taking mentorship, all of this is write-offable, if that's even a word. Okay, travel to those seminars and courses, you can write that off. Home office rental, what does this mean? For those of you that run a business from your home, guess what? You get to deduct a percentage of the square footage of your home, whatever so if you live in a 1,000 square foot house and your office is 100 square foot, you get to write off 10% of your utilities, right? 10% of your internet, 10% of water bills, gas bills, trash bills, etc. That's a home office rental fee or expense. If you have a mortgage, you can also write off percentage of your mortgage as a home office rental, okay? Fringe benefits, healthcare, these are all things that you can write off in a normal business. And as a trader, if you're designated a trader, you would get to write these things off as well. Okay? So, then the question becomes, well, what kind of business structure do you want to set up? I am not an accountant. I think I've made that clear. Most people will set up a flow-through entity, which is some type of partnership or an LLC or a sub-S corporation. All right? Most people, you can do a C Corp if you want, but most people will set up a basic LLC where there's no partners, it's just one person. Maybe they add their wife, I don't know. That's what the average trader will do. Why? Because they're not big enough to really worry about everything else. So what this basically means is everything you make as a trader flows through that LLC onto your personal tax return. Okay, so you will have a tax return for your business, right? Your LLC, let's call it, I don't know, Jared Wesley Trading. All right, that's the name of the LLC. Well, that LLC, Jared Wesley Trading, all that income will pass through to my personal tax return. Okay, that's what pass through or flow through means. Most of you will be in that category. All right, most of you. So I'm not going to talk about the rest of them. All right. So that's where most of you will do, assuming you get designated a trader. Most of you will not get designated a trader. So now the main question becomes this. What's the difference? What's the difference whether you get designated as a trader or you're designated as a regular good old-fashioned investor? What's the difference? Let's take a look. So, 네, 이 정도 보면 됐고요. 대부분 회사 설립하려고 하면 LLC로 대부분 설립한다고 그러죠. 비즈니스처럼 하려면 회사가 있으면 더 국세청에서 또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나 비즈니스를 정말 LLC로 좀 한다.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도. 보시다시피 트레이더로 일렉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셨죠? 손님들한테 그렇게 잘 이해를 시켜주고, 어떤 사람 이야기는 아까도 하루에 4-5번은 트레이드 해야 된다는데, 그분 이야기는 또 일주일에 30시간 정도는 여기에 트레이드 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 30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된다. 딱 트레이드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맞춰서 다른 일 거의 안 하고 일에 매달려서 돈 벌어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쉽게 말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되겠지만 가장 완벽하게 하려면, 가장 완벽하게 트레이딩 시큐리티를 인정을 받으려면 따로 오피스 차려가지고 멋있게 시스템 깔고 그 시스템에다 금방 여기 말한 것처럼 거의 디프리시에이션에도 비용 처리도 하고 렌트도 비용 처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번 걸로 먹고 살고 하루 종일 출근해서 그 일하고 딱 처리도 하고
분석하고 세미나 다니고 막 그 연구하려고 그래야 그게 트레이더가 된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